안녕하세요. AI 건강 박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하지만 몸속에서 은근히 문제를 일으키는 균이 있습니다. 바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줄여서 헬리코박터균이라고 부르는 세균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균을 단순히 위염이나 위궤양의 원인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작은 균이 위를 넘어서 전신 건강, 특히 중년 여성 건강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헬리코박터균이 정확히 어떤 균인지, 왜 중년 여성분들에게 특히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친근하게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균이 우리의 뼈 건강을 어떻게 위협하고 또 어떤 숨은 질병을 유발하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1. 헬리코박터균이란 무엇인가? 헬리코박터균은 나선형 세균입니다. 이름의 헬리코는 나선, 박터는 세균을 의미하죠. 이 균은 보통 위점막에 기생하면서 위점액층을 파고 들어갑니다. 일반 세균은 위산에 금방 죽어버리지만 헬리코박터균은 독특한 성질 덕분에 살아남습니다. 바로 우레아제라는 효소를 분비해 주변 위산을 중화시키기 때문에 마치 방탄복을 입은 것처럼 위산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이 균은 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통해 감염됩니다. 위생관리가 잘 안 된 환경에서 쉽게 전파될 수 있으며, 특히 한국처럼 여러 명이 한 그릇의 음식을 나눠 먹는 식문화에서는 가족 간에 쉽게 옮겨질 수 있습니다.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공유하거나 부모가 아이에게 음식을 불어먹이는 습관도 중요한 전파 요인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성인의 50% 이상이 감염 경험이 있을 정도로 흔하고, 특히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흔한 균이 왜 문제일까요? 헬리코박터균은 만성 위염을 일으키고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위암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급 바람인자로 지정했습니다. 단순히 속 쓰림 정도로 넘길 문제가 아닌 것이죠. 2. 중년 여성과 골다공증. 여러분, 골다공증이라는 단어 낯설지 않으시죠?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지만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은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뼈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폐경과 함께 이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면 뼈의 방어막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기에 헬리코박터균이 추가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균이 위점막을 손상시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데, 위산은 음식 속 칼슘과 비타민 D 흡수에 꼭 필요합니다. 위산이 부족하면 이 성분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몸은 뼈에 저장된 칼슘을 꺼내 쓰게 됩니다. 결과는 뻔하죠. 칼슘, 비타민 D 흡수 저하, 뼈의 밀도와 강도 약화, 골다공증 위험 증가. 실제로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성은 감염되지 않은 여성보다 골밀도가 낮고 제균 치료 후 골밀도가 개선된 사례도 있습니다. 즉, 헬리코박터균은 위를 넘어서 뼈까지 무너뜨리는 숨은 적입니다. 3. 또 다른 건강 문제들. 헬리코박터균은 뼈뿐만 아니라 여러 질환을 불러옵니다. 1. 빈혈. 헬리코박터균은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위에서 철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위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헬리코박터균 감염으로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 음식으로 섭취한 철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철결핍성 빈혈이 생기는데요. 이때는 늘 피곤하고 어지럽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여성은 생리, 폐경 전후로 철분 요구량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철분 부족은 단순한 피로를 넘어 심장 박동 이상이나 면역력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심혈관 질환. 헬리코박터균 감염은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 반응이 혈관 벽까지 영향을 주면서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는 고혈압이나 협심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심각할 경우 혈관이 막혀 생명을 위협하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위암. WHO에서 언급한 헬리코박터균은 위암 위험을 크게 올립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은 만성 위염을 유발하고, 이 만성 염증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 위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으로 발전합니다. 더 심해지면 위점막이 소장이나 대장의 점막처럼 변하는 장상피화생이 나타나는데, 이는 위암의 전 단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중년 이후에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사소화불량과 영양 불균형. 헬리코박터균이 위에 오래 남으면 만성 위염을 일으켜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쓰림, 복부 팽만,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일상생활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영양소 흡수를 방해해 체중 감소나 영양 결핍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영양소 흡수율이 자연적으로 떨어지는데 헬리코박터균이 있다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4. 진단과 치료.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내시경, 조직검사, 요소호기 검사, 대변 항원 검사, 혈액 검사 등이 있습니다. 치료는 보통 2주간 제균 치료를 합니다. 항생제 2가지와 위산 억제제를 함께 복용하는 방식인데요. 이 치료의 성공률은 70에서 90%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치료 후에는 반드시 재검을 해서 완전히 균이 없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제균 치료에 실패했다면 다른 종류의 항생제로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5. 생활습관 관리와 예방. 헬리코박터균은 재감염될 수 있어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첫째, 손 씻기, 끓인 물 마시기, 음식 충분히 익혀 먹기, 식기 공유 줄이기. 둘째, 칼슘, 비타민, D 단백질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 셋째, 걷기, 조깅, 근력 운동 등 규칙적 운동. 넷째, 40대 이후 정기적인 내시경 검진. 오늘은 헬리코박터균이 단순히 위염이나 위궤양을 넘어 골다공증, 빈혈, 심혈관 질환, 위암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흔하지만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 헬리코박터균. 정기 검진과 제균 치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은 관리 하나가 앞으로의 건강을 크게 바꿔줍니다. 여러분의 건강, AI 건강박사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